도로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스쿨존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약 8,400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이톡톡에서 해법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파수꾼 아이톡톡 나의 아동보호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2019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후에 2020년에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교육공보 담당하고 있는 경장이 경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영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전문가분과 함께 오늘 정말 유용한 이야기를 많이 또 나눌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영상부터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이제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직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민식이법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민식이법은 작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령이고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겠습니다. 이 특가법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게 가장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네, 다행히 교통사고는 감소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478건으로 2019년보다 567건으로 15.7%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사망자 수 역시 2019년 6명에서 2020년 3명으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저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567건에서 2020년에는 478건, 정말 많은 수가 줄었다고 저도 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그리고 아이들 모두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고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수칙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용차가 지나가고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장난으로 몸을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의 발이 밟혀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네, 어린이들이 일단은 차량 주변에서 노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자가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들은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하고 이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항상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영상인데 정말 이것도 아찔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내려서 바로 이제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어린이들이 내려서 항상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합버스 차량의 경우에도 그 안전한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을 유도해 주셔야 되고, 인솔 교사의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내려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잘 귀가를 하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교차로에서 우리 어린이가 참 신호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평소에도 이제 그런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위를 살피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항상 앞을 보고 걸어야 됩니다. 좌우로 살피면서 차량이 오지 않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멀리서 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손을 번쩍 들고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에서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유형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교육, 보살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챌린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볼까요?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네, 이것을 기억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해요. 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운전자들은 특히 어떤 점을 또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분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꼭 멈춰 주십시오. 네,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이젠 정말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연평균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크게 다쳤고요. 50여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 어른들 모두 교통안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두 전문가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톡톡 나의 아동보호 이야기에서는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또 유용하고 새로운 소식,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